까사가 있고 밀라가 너무 있어요. 낮아요, 그죠? 제가. 까사 네. 밀라의 밀라가 뭘까요? 그치? 그렇죠. 밀라신의 집입니다. 당시 아. 이제 페르밀라라는 사람이 이 집을 의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우디가 지어주게 되는데 밀라신은요 까사 밀라를 다 짓고 나서 파산했습니다. 하산 왜요?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는 빨간색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할 이분이 있다. 살아 돌아오셨군요. 아,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확진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당시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 투어하던 모습을 제가 지켜봤죠. 최후의 증인. 다시 3월 12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투어를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문을 열 때까지 네,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때 뵙고 지금 뵈니까 좀 약간 너무 어색해요. 네, 원래 어색한 거예요. 원래 카메라가 어색한 거예요. 아마 현장에 나가서 다시 얘기할 때는 또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자전거 한번 배우면 10년을 안 타도 어제 배운 것처럼 또 탄다 하더라고요. 아마 좀 이따가 카메라 한 5분만 돌아가면 원래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네.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제가 이거 틀어드리면 많이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음악부터 틀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바꿔주는 것은 음악이다. 이번 역은 바르셀로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타실 문은 있어도 내리실 문은 없는 바르셀로나. 이 떡은 할 수 있어도 탈 떡은 할 수 없는 바르셀로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바르셀로나의 대표 아나운서 가이드 아나가이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대표 가이드. 진짜 아나운서 같으세요. 네, 제가 네. 목소리가 깨꼬리 같아가지고. 예, 꾀꼬리. 총달생. 꾀꼬리 아나운서 가이드.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작에 이런 데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이 공간에서 그죠? 야, 네, 100평 되나? 앞에 이제 카메라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고. 예. 우리 다음 방송이 BTS들이 온다 그랬나요? 예, 그런 드립 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아나 가이드님 바르셀로나의 대표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또 데려가실 네. 텐데 뭘 보게 되나요, 오늘? 우선은 바르셀로나 오시면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투어가 가우디 투어고요. 왜냐면 이 가우디를 보지 않고서는 바르셀로나를 봤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우디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은 건물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또 인생. 가우디와 아주 인연이 깊었던 구엘의 이야기까지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럼 첫 번째 그럼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까사밀라예요. 까사밀라. 보통 이제 투어를 하면은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곳은 까사바티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가우디의 이야기에 포커스온 해보기 위해서 까사밀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자. 그럼 오늘은 까사바티오는 안 가나요? 까사바티우는 저랑 나중에 가셔야죠. 우리가 여기서 그렇죠. 다 여기서 다 풀면 안 되지. 그렇죠. 네. 또 우리만 알 수 있는 또 그런 다른 공간을 또 가는 거죠? 네. 네. 그럼 일단 그 까사밀라부터. 까사밀라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까사밀라 갈 때요 어떻게 가냐면 까사바티우에서부터 걸어서 가요. 한 10분 정도 걸리는 10분 거리고요. 정도? 근데 이제 이 10분 전부터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얘기를 안 들으세요. 이유가 왜요? 뭘까요? 이거 뭐 다리가 아파서? 오빠들이 잘생겼나? 네. 바로 이 건물 때문입니다. 까사밀라
까사밀라가요 진짜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정말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정말 눈에 띄어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텔레토비가 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좀 왜 눈에 띌까요? 왜? 뭔가 뭐 미역이 좀 달려 있고 막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외관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안 그래도 눈에 띄는 까사밀라가 이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는요. 바로 곡선 때문이에요. 곡선. 아, 곡선. 이건 전체적으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또 이제 이 까사밀라가 곡선이 굉장히 유려해요. 근데 이제 네. 나머지 건물들은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나머지 건물들은 직선으로. 그렇죠. 보통은 네. 다른 건물들은요.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까사밀라 바로 옆에 건물은 전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까사밀라가 더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눈에 확 띄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언제 만든 건물이냐면 뭐? 1906년도에 짓기 시작한 건물이에요. 100년 된 건물이죠. 100년이나 됐는데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와. 재료가 뭔지 한번 보세요. 뭘까요? 재료가 세멘 아닌가요? 또 예? 재료는 돌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 돌이에요? 네, 돌로 사실 콘크리트 100년 전에,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100년 전에 이런 돌로 이런 곡선을 깎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로 탄생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당시 가우디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했냐? 10분의 1 크기로 추린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4,700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 까사밀라 지금 사진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4,700개의 조각을요 전부 다 다른 모양으로 잘라냈어요. 그래서 벽면에 보면요 그 돌 조각의 모양들이 전부 다 다른 게 보여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창문 크기도 전부 다 창문 크기까지 전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까사밀라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중 출구네.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700개의 오케이. 조각을 전부 다 다른 모양으로 잘라낸 거예요. 일단 머리가 좋아야겠죠. 그러네요. 근데 가우디보다 더 그것도 있을 힘들었 것 같은데 가우디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 누굴까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 그렇죠. 그 4,700개의 돌 조각을 원상복구해서 그 제 크기로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었겠죠. 아, 레고 대회 나가고 네,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저는 사실 500피스만 돼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네. 이제 4,700피스를 돌로 맞췄다는 거. 아, 대단한 건물이죠. 돌대가리 네. 못하겠네. 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가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 가면 까사밀라는 꼭 한번 가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건물이 그렇게 독특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주는 누굴까요? 까사인가요? 일단 이름부터 봐야죠. 그래요? 까사밀라에서 까사는 사밀? 참 많이 사밀인가요? 들어가요. 까사는- 사밀? 예. 아니에요. 까사는 까사바투에서도 들어갔죠. 까사밀라에서도 들어갔죠. 두 네. 군데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뭘까요? 까사 뜻이. 까사. 까사. 네. 네. 보통 예습 까사노바. 보통 예습 해오시던데 까사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까사가 집이면 그 옆에 붙는 건 뭘까요? 옆에 붙는 거? 네. 옆에 붙는 거는 기부? 까사가 있고 밀라가 너무 있어요. 낮아요, 그죠? 제가. 까사 네. 밀라의 밀라가 뭘까요? 밀라가 이름인가요? 그렇죠. 네. 아, 드디어. 드디어. 오는군요. 네. 예, 까사 오고 있어. 밀라의 밀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에요? 밀라의 그렇죠. 밀라 씨네 집입니다. 당시 아. 이제 페레밀라라는 사람이 이 집을 의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우디가 지어주게 되는데 사실은 가우디가 한 번에 내가 이 집을 짓겠습니다.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이제 밀라 씨가 가서 빌고 또 빌어가지고 제가 여기 온 것처럼. 그리고 빌었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었나요? 네. 엄청나게 없었나 봐. 이제 쫄라서 가우디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짓게 된 집이 바로 까사밀라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 집을 지어냈는데 진짜 안타까운 점. 밀라 씨는요 까사밀라를 다 짓고 나서 파산했습니다. 하산? 왜요? 첫 번째,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까사밀라는 돌을 끼워 맞춰 만든 집이었습니다. 채굴을 해서 돌을 모양에 맞게 잘라서 계획된 모양대로 이어붙여야 했죠. 엄청난 인건비와 시공비가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밀라 씨는 가우디가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리모델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니까 공사 기간은 넉넉 잡아 2년을 잡았죠. 하지만 결국 가우디의 엄청난 공사 계획 덕분에 공사 기간은 2배, Much later. 그러니까 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과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초과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건물의 규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바르셀로나의 위성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바르셀로나가 계획 도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당시 건물들은 이 규격에 딱 맞춰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우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벌금 신경 쓰지 않고 넓고 마음에 드는 중정을 만들기 위해 건물의 규격을 마음껏 넘으면서 공사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 벌금은 역시 공사를 맡긴 밀라가 내야 했죠. 세 번째, 분양 실패였습니다. 까사밀라를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라페드레라라고 부릅니다. 가우디가 까사밀라를 짓기 시작할 무렵부터 붙은 별명이었죠. 뜻은 채석장입니다. 집을 짓는다는데 이상한 돌들만 쌓여 있고 지어지는 모습을 봐도 사람이 살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죠. 채석장이라는 집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게 된 이 까사밀라는요, 많은 잡음을 딛고 완공되어 분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슬프게도 이 분양 사업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시작한 조롱 섞인 기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설치류가 사는 집이다. 비행선 경납고 같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자 이런 집에 살았다간 조롱거리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분양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밀라는 자신이 아는 귀빈들에게 우리 집 이렇게 멋지다. 막상 들어와서 보면 살고 싶을 거야. 하며 집에 초청해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이 집을 방문한 손님들 모두가 혀를 끌끌 차고 나오게 됩니다. 왜냐? 보이는 겉면뿐 아니라 내부도 전부 곡선으로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유는 가구는 직선인데 벽면이 곡선이니 가구를 모두 짜맞춰서 들어와야 하는 집이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밀라 씨의 집은 분양에 대실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소송 때문입니다. 까사밀라의 옥상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모양의 굴뚝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장미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을 의뢰했던 밀라 씨가 이 장미 모양을 결사 반대합니다. 왜? 바로 성모 마리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묵주를 로사리오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장미 꽃다발을 바친다는 로사리움에서 유래돼서 장미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사실 가우디는 자신의 건축물에 가톨릭의 상징물을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카사바티오, 구엘공원, 콜로니아 구엘에서는 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3D 십자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까사밀라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상징인 장미를 넣으려고 했던 거죠. 페레밀라는 가우디의 계획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자신의 집에 종교적 상징물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법정 다툼까지 갑니다. 7년 동안 벌어진 싸움은 가우디가 승소하게 되었고, 물론 밀라는 그 덕분에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죠. 결국 페레밀라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까사밀라를 당시 카이샤뱅크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야기 보따리네요. 네, 가우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 오시면 저하고 까사밀라 꼭 한번 가보셔야죠. 그럼 다음은 또 우리 어디로 갑니까? 다음은 이제 저희만 가는 공간입니다. 투어사에서 잘 안 가요. 개인적으로 가기도 힘든 곳인가요? 네, 일단은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30분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볼 수가 없는. 네.